이른바 한강 몸통 살인 사건, 용의자가 자술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갔는데 시경이라고 하죠. 여기 아니라고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는 그 경찰. 또 이번에는 여성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이 놓쳤는데 네티즌들이 그 범인 어디 있는지 찾아서 잡은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강 몸통 그 살해 사건 장대호 공개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네.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자수하려고 경찰청에 갔는데 예, 여기 아니라고.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숙박업소까지 경찰이 찾아왔으니까 네. 이제 곧 수사 망이 좁혀지면 검거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녀가고 7시간 만에 경찰청에 새벽 1시가량에 찾아가서 내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자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여기는 이제 담당 형사가 없고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 가라라고 하면서 종로경찰서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1분 네. 정도 걸려서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갔으면요. 놓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장대호가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내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자수하러 찾아간 경찰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그 있을까요? 과정에서 또 지나친 뭔지 모르겠지만 또 괜히 지나가는 행인한테나 그럴 가능성도 매우 위험한 얼마든지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범죄에 대해서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없는 네. 아직도 강력 범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찔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텔에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그런데 장대호가 그때 지워버린 CCTV도 보여주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고양경찰서 형사 2명이 자수하기 바로 전날 그 장대우가 근무했던 모텔로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직원한테 장대우를 그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은 없었으니까 모텔 CCTV를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장대우가 나와서 그날 또 마침 CCTV가 고장이 나서 영상이 없다. 근데 그날 날짜가 범행 날짜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날짜하고 딱 겹치는 날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숙박 기록부를 달라고 했을 때도 숙박부도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모텔 사장 연락처도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연락처도 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별 의심 없이 10분 만에 자리를 떴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대호는 곧바로 도주를 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5시간 만에 경찰이 찾아갔을 때는 이미 범인은 사라진 다음이었던 거죠. 네. 자, 자수를 하러 온 정말 강력범죄 용의자를 경찰이 다른 경찰서 가보세요라고 한 초유의 사건. 이낙연 총리가 경찰청장 불러서 크게 꾸짖었다고 하는데, 이거 총리가 SNS에 올린 거고요. 어이없이 대처한 경찰 당직 근무자, 경찰청장을 불러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중 조치와 재발 방지책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네.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민감용 청장을 상대로 질의가 있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영화로 치면은 장르로 치면 코믹 영화죠. 자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자수하겠습니까? 자수하러 갔더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 우리 경찰 담당자들이 지금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찰관은 누구나 그런 이제 민원을 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원 원스톱입니다. 관련 부처라든가 이럴 때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인계를 해준다라든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등한히 하고 결국은 본분에 어긋나게 일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분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범인 장대호, 오늘 또 아주 충격적인 말들을 기자들 앞에서 이어가던데, 일단 신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름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충격적인 말이라고 하는 게 흉악범이 양아치를 살해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을 좀 지금 한 하면 오늘 상황이고요. 거죠? 네, 오늘 겁니다. 네. 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아마 이제 유치장에서 경찰서로 오는 과정에서 공개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원이 다 공개된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이제 별도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범행 수법도 굉장히 잔인했고 범행 수단도 잔인했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살해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범행 자체가 굉장히 좀 극악한 잔악한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원을 공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범인 장대우가 어떤 이야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18일에 막 구속 심사를 영장 심사 마치고 나올 때인데요. 그때도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무서운 하고 말 싶은 했죠.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장대우가 피해자를 향해 남긴 이 말로 혹시 사이코패스 아니냐 했었는데 오늘은 작심한 듯이 더 심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치신 나머지 부인은 어디다 버리셨어요?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해문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해문 태운 일이 같지만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자신을 무슨 역사적 인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니까요. 외부하고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했고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만 사람들하고 호텔 소통을- 종업원 생활을 오래 예.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됐고 자기만의 판타지에 빠졌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자기한테 모욕감을 준 상대를 응징하는 것을 일종의 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좀 이해했던 거 아니냐. 심리적으로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하나만 양 변호사님 저기 수사망이 좁혀오고 이럴 때 자수하면 형량이 좀 그래도 자수하면 형량이 좀 줄어듭니까? 우리 법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털어놓으면 자수를 하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라는 겁니다. 판사가. 네. 그러니까 저기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자수는 사실 감형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창원에서 어떤 여성 운전자가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를 했다가 마구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경찰은 놓치고 네티즌들이 찾아줬다고요? 네, 뭐 영상을 또 보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날 그 창원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에 초록불이 켜졌는데 오토바이가 출발을 안 하니까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네. 거죠. 거기에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그 경적을 울린 여성 운전자를 한 10분가량에 걸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늦게 나타나서 범인들을 잡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서 SNS에 그 차량의 블랙박스를 올리고 난 다음에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결국 범인을 찾는 이런 사건입니다. 네. 화면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 경남 창원의 한 도심 사거리인데요.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앞을 오토바이 한 대가 이렇게 가로막고 한 남성이 다가와서 저 창문 사이로 이제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네. 신호가 바뀌어도 오토바이가 출발하지 않자 경적을 울렸는데 그러다가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봉변을 당한 겁니다. 29살 여성 운전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네. 욕을 하면서 창문을 열어달라길래 저는 이제 창문을 열어줬고요. 뒤에 차량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내렸거든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탄 두 남성은 피해자 차에 침을 뱉고 다음 신호등까지 따라와서 8분 동안 마구 주먹을 휘둘렀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모자로 가린 채 달아났습니다. 이제 신고를 받고 인근 순찰차가 출동했는데 오토바이를 저 앞에서 놓칩니다. 경찰차가. 네. 답답해진 피해자가 2시간 뒤에 이제 블랙박스에 담긴 피해 영상을 직접 SNS에 올려서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가해자 신원도 파악하고 근데 경찰에 또 6번이나 신고 전화를 했는데 경찰이 또 출동 안 하더라는 겁니다. 관할이 아니라고. 피해자가 112 민원센터에 신고한 뒤에 경찰이 출동해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앞에서 놓쳐요. 아니 저는 네. 이거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런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접수가 되면 이 관할 경찰서의 상황판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딱 뜹니다. 네. 그리고 행적까지도 바로 나오고 그냥 가까운 순찰차가 배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경찰들은 주요 요지에서 어떤 그 피해 가해 차량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CCTV를 그때 당시 주변으로 해서 바로 연계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냥 놓쳤다는 이유로 거기서 그냥 포기를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그러면 피해자가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도 알고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수사를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피해자가 저걸 SNS에 올려서 피해자가 지금 여성이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질이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가해자가 도주해서 무슨 일을 더 어떻게 해야 할지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걸 SNS에 올려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을 해서 찾아줬는데 네. 그걸 또 신고를 했더니 우리 관할이 아니라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게 네. 도대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관할 지구대의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양덕관내에 야간에 출동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동 관내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또 불가피한 그런 상황도 있어요. 사고 발생이 근데 양덕인데 왜 그게 불가피한 상황이죠? 사고 발생은 양덕에서 발생했지만 저쪽에 있는 분이 저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동에서는 사고 발생이 양덕이기 때문에 양덕 쪽에 전화해봐서 또 양덕 쪽에 전화를 하셨대요. 그분은. 신고자는 그럼 경찰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그 부분은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또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인데 그 사람은 저쪽에 있었으니까 우리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네. 남성의 주소지까지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의 주소지가 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사고 발생한 동이 또 다른 동이었던 거죠. 장소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한 지구대에서 처음에 출동을 했는데 네. 그쪽에 연락을 하니까 아니 그 사람은 저쪽 동에 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 네. 저쪽 동에다가 연락을 해라. 저기 관할 지구대에.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지구대에 연락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경찰서 형사계에 강력하게 연락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출동을 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관할 문제도 그렇고 경찰의 늑장 대응도 그렇고 뭘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관할이라는 걸, 그러니까 관할도 사실은 법적으로는요, 사건이 발생한 것도 관할입니다. 소재지 관할이라고 해서 네. 사건 소재지. 그러니까 사실 저 말도 사실 적당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당장 추적을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서 인계를 하는 작업이라도 해주셨어야죠. 네. 저 부분은 정말 하실 말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태옥, 정청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